선진국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춥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선진국이고 과학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당연히 건물 단열도 잘 돼 있고 실내 난방도 빵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 말의 의미를 뼛속까지 깨닫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장 피에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일본 문화를 아주 좋아해서 일본어도 조금 배웠고 일본 애니메이션과 음식을 즐겨 먹으며 일본 여행을 오랫동안 꿈꿨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일본에서 생활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 결심이 제 인생을 바꿀 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집안에서조차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추웠다는 점이었어요. 프랑스도 겨울엔 춥지만 집안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방 안에서도 손이 시릴 정도였어요. 일본에서 지내면서 매일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전기담요를 켠 채 잤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이면 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아침에 화장실을 갈 때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웠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냉기가 확 올라오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번은 아침에 샤워를 하러 갔다가 기절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머물던 곳은 도쿄 변두리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여기엔 보일러 같은 중앙 난방이 없고 오직 작은 전기 히터와 에어컨의 난방 기능에 의존해야 했죠. 하지만 전기비가 너무 비싸서 계속 틀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춥다는 문제를 넘어서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매년 수천 명이 히트쇼크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트쇼크란? 히트쇼크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급락하면서 심장마비, 뇌졸중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겨울철 차가운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 위험성이 커지죠. 일본에서는 한 해 약 1만 9천 명이 히트쇼크로 사망한다고 해요. 이 숫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나 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 위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일본의 주택 구조와 난방 시스템 때문이에요. 일본의 주택은 단열 성능이 매우 낮아요. 특히 오래된 집들은 창문과 문틈으로 찬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고 벽도 얇아서 외부 온도가 그대로 실내에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실내 온도가 겨울철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많다고 해요. 유럽이나 한국처럼 보일러가 설치된 중앙 난방 시스템이 없어요. 대신 코타츠 전기 난방 테이블, 전기 담요, 히터 같은 개별 난방 기기에 의존하죠. 그런데 이런 난방 기기들은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방에서 한 발짝만 나가도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일어나요. 일본의 화장실과 욕실은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새벽에 욕실에 가면 바닥이 얼어붙을 듯이 차갑고 벽에서도 한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히트쇼크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를 경험하면서 일본에서 겨울을 나는 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좀 불편하네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화장실이 가고 싶었지만 밖이 너무 추워서 이불 속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하지만 참을 수 없어서 결국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찬 공기가 확 들어오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찬 바닥을 밟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이건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했어요. 그러나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손을 뻗어 뭔가를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의식이 희미해지며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 히트쇼크의 공포를 뼛속까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야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됐어요. 대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던 그 순간,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다행히 완전히 기절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숨을 고르며 내가 방금 정말 죽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인터넷을 찾아보며 히트쇼크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일본에서 매년 약 1만 9천 명이 히트쇼크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였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지? 저는 더 깊이 조사해 보았고 그 원인이 일본의 형편없는 난방 문화와 주택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즉,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택, 중앙난방이 없는 생활 방식, 그리고 한겨울에도 차가운 화장실과 욕실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일본과 같은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우연히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여행이었어요. 일본에서 몇 달간 지내면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가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가까운 나라라서 서울에 며칠 머물며 도시를 구경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운 경험이 시작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몸을 감싸는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일본 공항에서는 겉옷을 꼭 입고 있어야 했는데 한국 공항은 공기가 따뜻했어요. 공항 난방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공항버스를 탔는데 버스 내부도 너무 따뜻해서 오랜만에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전철이나 버스를 타도 따뜻한 느낌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좌석에 앉아있자니 스르르 잠이 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서울의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바닥이 따뜻했어요. 네,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저는 처음에 혹시 여기가 원래 더운 지역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시스템이 있어서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거였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난방 시스템이라니?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저는 한국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친구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응, 한국에선 이게 기본이야. 모든 집에 온돌이 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겨울에도 실내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니 온몸이 포근하게 감싸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며칠 동안 한국에서 머물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매일 밤 전기담요를 켜고 잤는데도 아침이면 몸이 굳은 것처럼 차가워졌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하니까 방 안 전체가 포근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갈 때마다 벌벌 떨었는데 한국에서는 화장실도 따뜻했어요. 욕실에 들어가도 냉기가 확 올라오지 않았고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히트쇼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게 진짜 천국이지. 저는 그제야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나라라는 걸요. 일본에서는 매년 수천 명이 히트쇼크로 목숨을 잃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위험이 거의 없어요. 이건 단순히 문화 차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차이였어요. 일본이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난방 하나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정말 선진국일까? 한국에서 온도를 경험한 후 저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서 결심했죠. 앞으로 겨울마다 한국에서 지내야겠어.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던 그 순간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다행히 완전히 기절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숨을 고르며 내가 방금 정말 죽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인터넷을 찾아보며 히트쇼크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일본에서 매년 약 1만 9천 명이 히트쇼크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이 숫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였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지? 나는 더 깊이 조사해 보았고 그 원인이 일본의 형편없는 난방 문화와 주택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택, 중앙난방이 없는 생활 방식, 그리고 한겨울에도 차가운 화장실과 욕실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일본과 같은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우연히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한국에서 내 인생을 바꾼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에 가면 완전히 다를 거야. 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여행이었다. 일본에서 몇 달간 지내면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가보고 싶었다. 특히 한국은 가까운 나라라서 서울에 며칠 머물며 도시를 구경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운 경험이 시작됐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몸을 감싸는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일본 공항에서는 겉옷을 꼭 입고 있어야 했는데 한국 공항은 공기가 따뜻했다. 공항 난방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나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공항버스를 탔는데 버스 내부도 너무 따뜻해서 오랜만에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전철이나 버스를 타도 따뜻한 느낌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좌석에 앉아있자니 스르르 잠이 올 정도였다. 한국 호텔에서 느낀 문화적 충격. 그렇게 서울의 호텔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바닥이 따뜻했다. 네, 바닥이 따뜻하다고? 나는 처음에 혹시 여기가 원래 더운 지역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시스템이 있어서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것이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난방 시스템이라니? 이게 너무 신기해서 나는 한국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다. 응, 한국에선 이게 기본이야. 모든 집에 온돌이 있어. 이 말을 듣고 나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겨울에도 실내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니 온몸이 포근하게 감싸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실감했다. 온돌이 만들어낸 천국 같은 겨울. 며칠 동안 한국에서 머물면서 나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매일 밤 전기담요를 켜고 잤는데도 아침이면 몸이 굳은 것처럼 차가워졌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하니까 방 안 전체가 포근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일본에서는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갈 때마다 벌벌 떨었는데 한국에서는 화장실도 따뜻했다. 욕실에 들어가도 냉기가 확 올라오지 않았고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히트쇼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게 진짜 천국이지. 나는 그제야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를 깨달았다. 한국은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며칠 동안 머문 후 나는 진심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매년 수천 명이 히트쇼크로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위험이 거의 없다. 이건 단순히 문화 차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차이였다. 일본이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난방 하나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정말 선진국일까? 한국에서 온도를 경험한 후 나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서 결심했다. 앞으로 겨울마다 한국에서 지내야겠어. 한국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따뜻한 바닥, 포근한 실내, 그리고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 정말 천국 같았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뜻밖의 일을 겪게 된다. 그날 저녁 나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맛집 탐방을 하기로 했다. 평소에도 한국 음식을 좋아했지만 이번엔 현지 친구들이 추천하는 숨은 맛집을 가볼 기회였다. 특히
찜질방을 가기 전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더 개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매운 닭볶음탕이 유명한 식당을 찾아갔다. 식당 안은 따뜻했고 테이블 위엔 반찬이 한가득 차려졌다. 김치, 깍두기, 나물, 그리고 뜨끈한 된장국까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빨갛게 양념된 닭볶음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와, 이거 엄청 매워 보이는데? 나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건 보기만 해도 땀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다. 이거 한국에서는 기본이야.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지. 나는 친구들의 부추김에 용기를 내어 한 입을 떠먹었다. 그리고 크아, 입안이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혀끝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얼얼하게 매운맛이 퍼졌다.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다. 괜찮아? 물 마셔. 친구들은 당황하며 물을 건네줬지만 나는 오기가 생겼다.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순 없지. 나는 다시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두 입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점점 매운맛이 적응되면서 묘하게 중독성이 생겼다. 오, 이제 좀 먹을 만한데? 그렇게 우리는 매운 닭볶음탕을 싹싹 비웠다. 그리고 계획대로 찜질방으로 향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나는 찜질방을 꼭 가보고 싶었다. TV에서 본 것처럼 노란색 수건을 양쪽으로 돌돌 말아 양머리를 하고 시원한 식혜를 마시는 것이 너무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찜질방에 도착하자 나는 그 규모에 한 번 놀라고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편하게 쉬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다. 게다가 사우나, 찜질방, 아이스룸까지 다양한 공간이 있었다. 우리는 먼저 따뜻한 불가마 방에 들어갔다. 한국 친구들이 추천한 황토방은 은은한 열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나는 몸을 뉘고 처음으로 땀을 쭉 빼는 기분을 제대로 느꼈다. 이거 진짜 좋다. 온돌 바닥 위에서 몸을 녹이며 나는 한국의 난방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실감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왜 이러지? 몸이 무겁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일본에서 히트쇼크를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설마 찜질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나는 급히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 잠깐 밖에 나가야 할 것 같아. 친구들은 놀라며 나를 부축했고 우리는 급히 찜질방을 빠져나왔다. 나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이럴 리가 없었다. 한국은 따뜻한 나라였고 여기서는 히트쇼크가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일본에서의 경험과 한국의 차이점을 깨닫게 됐다. 나는 잠시 벤치에 앉아 친구들에게 일본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마 너희 나라랑 일본은 난방 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의아했다. 난방 방식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자 친구는 설명을 이어갔다. 일본은 실내 온도가 낮으니까 내 몸이 항상 찬 상태였을 거야. 그런데 한국은 바닥이 따뜻하고 실내 온도도 높아서 몸이 천천히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 네가 찜질방에서 갑자기 이상해진 것도 일본에서처럼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지 않아서 오히려 몸이 정상적인 반응을 한 걸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말 그럴까? 그리고 생각해보니 일본에서는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너무 심했다. 특히 집안이 너무 추워서 항상 몸이 긴장한 상태였고 찬 공기에 노출될 때마다 혈압이 급변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나는 온돌 덕분에 점진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즉 한국에서 내가 겪은 일은 히트쇼크가 아니라 그동안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받았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나타난 반응이었던 것이다. 그제야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찜질방에서 나와 시원한 식혜 한 잔을 마시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역시 한국은 다르구나. 일본에서는 실내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집안에서조차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 진짜 따뜻한 겨울을 경험한 것이다. 찜질방에서의 작은 위기를 넘긴 후 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이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으니 일본에서 겪었던 끔찍한 추위가 떠올랐다. 그곳에서는 한겨울에도 실내가 너무 차가워서 항상 긴장해야 했고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한국에서는 집안에서도, 호텔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바닥에서부터 온기가 올라와서 내 몸이 편안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일본에서의 겨울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야? 나는 스마트폰을 열어 히트쇼크 관련 뉴스를 검색해 보았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었다. 그 중에는 건강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나처럼 여행 중이던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아시아에 있는 두 나라 겨울 기온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걸까? 나는 다시 한번 한국의 온도를 떠올렸다. 바닥에서 따뜻한 열기가 올라오는 시스템. 이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모든 곳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겨울이 되면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전기담요나 히터 같은 난방기구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난방기구들이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국 한 곳은 따뜻해도 조금만 움직이면 찬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몸이 끊임없이 온도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집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다. 나는 온몸으로 그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다. 이건 삶의 질과 안전의 차이였다. 일본에서는 추위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나라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안에서조차도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나라였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히 건축 기술의 차이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길 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따뜻한 환경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주거 문화와 비용 절감 논리에 의해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 당연시되어 왔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매년 1만 9천 명이 히트쇼크로 사망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였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저 집이 원래 좀 춥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도 왜 바뀌지 않는 걸까?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차이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낸 며칠이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겨울이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아침이 밝고 나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국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 겨울이 되면 무조건 한국에서 지낼 거야. 일본에서는 하루하루가 생존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였다. 그리고 나는 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 한국 친구가 내게 물었다.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야? 나는 잠시 고민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따뜻함. 친구는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물론 한국 사람들도 친절했지만 내가 말하는 따뜻함은 정말 말 그대로 따뜻한 환경이었어. 한국에서는 집안에서조차도 따뜻할 수 있고 그 덕분에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게 가장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겨울이 위험하지 않아. 이 말을 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일본에서 겪었던 끔찍한 추위를 떠올렸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을 떠올렸다. 두 나라의 차이는 너무나도 컸다.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내가 살 곳은 겨울이 두렵지 않은 곳이어야 해.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어.